제가 첫 번째 답사 지역이 여러분이 이제 여순 관련 사건이나 많이 들어봤던 여순 항쟁에 대한 답사지를 한 건데 첫 번째 역사 기행지가 여러분 뒤편에 보이는 이곳이 1948년 14연대가 연구를 했던 이혼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 일제감정지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 14연대가 여기 이제 주둔하게 됩니다. 여기 벙커들은 거의 다 이제 지하 벙커였고, 그 다음에 경락고 형태로 많이 이용됩니다. 봄이 가면 남쪽 나라 눈물꽃 보리피를 불어대면 보리꽃 피고 여기가 이제 아까 봤던 두 번째 입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아무런 조심하시고요. 여기 지하 벙커를 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수로를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방금 들어올 때는 굉장히 좁았는데 들어오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제 군사시설들을 다 보면은 입구들은 되게 좁지만 안에 큰 지하 벙커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전부 이 공간에서 사무실이나 이런 수식이 굉장히 크죠. 요새는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좀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제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그리고 1948년에 14연대라는 군대가 여기에 주둔하면서 이제 14연대는 여기를 무기고로 사용했습니다. 무기고로. 이 하나 내에는 이런 지하 벙커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안쪽으로 꽤 많습니다. 여수를 갖다가 일제가 임시사령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지하 벙커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최근에 전부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이제 비가 오니까 물이 많이 들이쳤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세 번째 이렇게 쭉 가보면 그럼 일제가 만들 때 여기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냥 방치해서 그렇지만 일제가 만들 때 여기 봐보시면 전기시설도 전부 돼 있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시설들을 우리나라에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남쪽 나라고 눈물꽃이 나타나 맞아는 것 눈물꽃은 노랬고 남쪽 나라고 눈물꽃이 나타나 총 맞아주고 14연대 군인들을 여기서 봉기를 하고 19일날 저녁에 여수 시내를 통해서 여수역으로 나갑니다. 19일날 여기서 봉기하면서 보통 이제 보면 14연대 군인들이 여수를 장악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 14연대 군인들은 여수를 장악할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가고자 하는 데는 지리산이었습니다. 남쪽 나라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항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어찌됐든 우리가 다 정치할 수 없으니까 대의 정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 대의 정치가 잘못돼서 항상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항이라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사회가 약간 혼란스럽거나 약간 갈등을 하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니, 민주사회가 어떻게 근데 통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민주사회라는 건 다양성의 사회인데 굉장한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회인데
왼쪽으로 부러진 지형 때문에 인구부라 그러고 뭐 가장 중요한 그룹이 인민위원회라는 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인민위원회를 요즘 인민이라는 단어도 안 쓰죠. 왜 그럽니까? 북에서 쓴다고. 그렇죠. 북에서 쓴다고. 그래서 이런 산 위에서 전부 매복하고 있다가 기습을 해버리는 겁니다. 진앙 군대. 그래서 여기에서 당시 내려왔던 송호성 사령관이 부상을 입고 다시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후퇴를 하고 나가면 일찍 나가면 저쪽이 미평인데 그 미평에서 공격을 5번 중에서 4번을 막아내요. 4번.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장 큰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 이 지역. 이 지형을 이용해서. 그렇게끔 이렇게 강렬히 저항했던 이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민위원회 활동이에요. 인민위원회. 우리가 1948년은 전부 다 공출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 수 없었던 것이 전부 쌀을 갖다 수탈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면 일제 시기에는 우리는 수탈을 당하는데 한 번 수탈을 당해요. 언제만? 가을에만. 가을에는 뭘 재배합니까? 쌀만. 근데 일제강점기가 지난 미분정에는 2차례 공출이 이루어집니다. 48년 7월, 8월 이 시기에 배급이 안 이루어져요. 근데 배급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를 계속 이 주민들이 물어보니까 쌀이 없다 그래요. 쌀이 없다. 근데 10월 20일 날 여수군 인민위원회가 여수를 장악하고 식량창고 문을 열어요. 문을 여니까 쌀이 없는 게 아니라 쌀이 썩고 있어. 친일 경찰과 친일 관료, 도정업자들이 협작을 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른 일하고 쌀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를 장악하자마자 식량창고에 문을 열어서 쌀을 배급해줘. 근데 이 인민위원회는 은행 문을 열어서 전부 대출을 해줘요. 이 전투를 이끌었던 여기 보면 유목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지역에 민족해방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인민위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은 일제강점기에 전부 사회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주의 민족운동자들,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 여수 시민들이 이렇게 강렬하게 토벌군에 맞서 싸웠고 토벌군을 이길 수 있었는가. 여기를 제가 평가하는 게 첫 번째 지리적 지형이었어요. 여수는 이 여길이 아니고는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없어요. 육지로는. 반도니까. 두 번째는 인민위원회의 활동이었어요. 방금 제가 말한. 세 번째는 인민위원회를 구축하고 있는 인물들이었어요. 인물들. 제가 전라남도에서 여수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인물을 세 사람 써주라 그럽니다. 그럼 제가 누구를 기록하냐면 이용기라는 인물을 그려보는 거예요. 이 여순이 일어났을 때 여수 인민위원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18살 여수 수산학교를 다닐 때부터 민족해방운동을 했고 5차례 옥고를 치루어요. 당시 모든 제가 보기에 지역의 독립운동들은 실은 사회주의자들이 했어요. 백운산의 부대를 여수 부대라 그러지 않고 유목균 부대라 그럽니다. 유목균이가 들어가서 설립을 해서. 그래서 이 유목균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고, 아까 이걸 누가 글을 썼냐고 했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여수시가 좀 재정적 지원을 했고, 또 이거의 만들어질 시기는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벌써 20년이 됐죠. 이 내용들이 좀 많이 그때 당시에 연구가 좀 덜 된 시점들에서 써져가지고 좀 틀린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갔던 14연대 자리 있었죠. 거기도 표지판이 있었는데 태풍은 없어졌고, 여기도 지금 없어졌고. 14연대 고인들의 예리 나오는 겁니다. 이 능선을 타고 올라가면 여기 급할 거라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인민대회가 10월 22일 날 벌어지고, 인민대회들은 여수군 인민위원회는 여수를 어떠한 행정을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서 우리 여수 인민들에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먼저 이 인민대회라는 5명의 의장을 뽑아요. 5명의 의장. 그 5명의 의장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유목균이에요. 유목균은 의장을 하면서 보안서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인용기가 바로 인민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인민위원장이 선정이 되는데 박채영이라는 인민위원회는 어떠한 정책을 펴면서 여수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것이 전부 발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수군 인민위원회보에 여수 인민보를 발행할 때 발행인이 박채영이에요. 그 박채영도 여기서 인민위원회를 할 때 5명의 의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박채영은 여기서 여수 인민보를 만들었다라는 이름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동생 2사람과 함께 형제묘에 삭살이 돼요. 1945년 김일성이가 10월에 등장하기 전에 45년 8월 8일부터 67일간의 북한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책이 나옵니다. 그 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련은 김일성을 갖다 내세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여운형을 내세우려고 했었어요. 왜 그렇게 가면 소련까지도 여운형을 내세우냐? 바로 8월 15일 날 우리는 해방이 되면서 뭐가 만들어집니까? 해방이 되면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서 건국준비, 건준이 만들어지죠. 건준. 이 건준이 9월 6일 날 뭘로 바뀝니까?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뀝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은 뭘 선포하냐면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자치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누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누구를 내려보내서 누구를 시장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자치조직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민위원회예요. 소련에서도 봤을 때 이 여운형이가 펼쳤던 인민위원회라는 이 제도, 그러니까 인민들을 통한 자치조직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실제 여운형을 더 1순위로 뒀었습니다. 5차례의 육해군 합동작전을 벌이면서 여수를 토벌하려고 하는데 4차례나 막아내고 그게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10월 20일 여수. 그래서 그 바로 인민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했다고 보여주는 그 5차례 공격 중에 4차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고 이곳을 통해서 14연대 군인들은 방금 우리가 나왔던 그곳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처음에 올라가면 이제 여수 경찰서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여수 입사입니다. 그러니까 14연대 군인들이 여기서 나오면서 처음부터 그 경찰서를 쳐야 되겠다. 여수 입사하면서 초등학교, 뒤에 중학교, 이쪽에가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3개 학교가 지금 있는 겁니다. 들어오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막아내냐면 이 상능선을 통해서 허수아비를 만들어요. 거기다 막 모자를 씌워가지고 변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시민들이 극렬하게 막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수 시민들로 보면 1차 전투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여수가 여수 연극학교였는데 바로 김정원의 행적은 너무너무 가악해서 나라 정부 힘든 정부인데 이 김정은은 자기 스스로가 백두산 호랑이라고 해요. 지금 경찰서하고 걸어서도 한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서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곳에서 전부 다 시민들을 색출해 낼 수가 없어요. 그들이 말한 부역자라는 저는 부역자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러는데 민간인 협력자들을 가려내요. 그래서 그 학교가 그 경찰서가 적으니까 이곳에 이 종산초등학교에 군기대를 설치.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소지만 지금도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학교는 모두 다 군이 장악합니다. 여수에 있는 주요 학교들에는 전부 다 군이 장악하고 거기서 민간인들을 협력합니다. 색출합니다. 세 번째는 이곳은 이제 저 여수 여중에는 당시 교장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화순 출신의 유능한 선생님이었어요. 이게 당시 우리나라 제도는 아까 중학교 6년제라고 했는데 모든 학교들이 유능한 선생님을
자기들이 스카우트해온 제도예요. 이게 지금같이 발령을 내는 제도가 아니라 공립이든 사립이든 무조건 좋은 선생님을 자기 지역에서 모셔와요. 그럼 마찬가지 이분도 여기 저 여수 여중에 교장을 했던 송욱이라는 교장도 굉장히 유능한 교장으로서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10월 27일 여수가 장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국군이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정부가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했어요. 국군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통령이 져야 돼요. 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우리나라가 1960년에 이승만이가 무너지고 제2공화국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장면 정권이 들어오죠. 이때 6.25 전쟁 과정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민간인이 얼마나 학살됐는가 조사를 합니다. 1960년에 1950년 전쟁 전후에 대한민국에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는데 그 민간인 학살을 조사를 해요. 1960년 장면 민주당 정권에서 몇 명이나 죽었다고 발표를 하고 갔습니까? 114만 명. 114만 명. 114만 명. 반란에 가담한 적도 없고 그런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나서서 그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했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못했던 죄책감. 그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절망표현이라는 소설입니다. 저 여수여중은 손욱 교장이 체포돼서 죽음을 당하고 그 이후에 박종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설가 박종화가 문인조사관들이 여수를 내려와서 글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종화는 뭐라고 쓰냐면 토벌군들이 맞서 싸우는데 여수에는 환상의 여학생 부대가 존재했다. 그래서 이 환상의 여학생 부대들이 여학생들이 치마에다가 총을 넣고 있다가 군인들이 오면은 오빠 걸고 쫓아가서 막 오빠 걸면 살살살 달려가지고 이 치마에서 총을 내서 군인들을 쏴 죽였다. 이럴 수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이미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전부 총을 쏠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총을 한 번도 쏴보지도 않는 여학생이 치마 속에서 총을 빼내서 총을 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은 지역이에요. 수거리가 아니라 좀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굉장히 많은 장소들인데 그래서 김정은의 만행구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조장의 이야기 여수 시민들이 그렇게 맞서 싸웠어요. 무너진 여수황에 우는 물새야 우리 집 선도 돌아본 은혜로 갔나요 창 없는 빈집 여순 사건 희생자라고 그래요. 그럼 희생자란 뜻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정부가 그 희생을 인정하고 뭔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게 희생자입니다. 근데 여순에 대해서는 이 학살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떤 걸 생각도 없거든요. 희생자란 말을 쓰면 안 돼요. 5명씩 장작에 눕혀 5명을 묶어요. 묶어. 그래가 죽여. 5명씩을 5층으로. 몇 명이 되겠습니까? 25명을 먼저 죽이고 집어넣고 불 지르고 그 다음 또 25명을 죽이고 불 지르고 그렇게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5더미가 돼서 125명이 죽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걸 만들 때까지는 이 경찰서의 증언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국방부 기록에가 나와 있어요. 국방부에서 국보회의 기록을 제가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명단까지 싹 나와 있습니다. 명단까지 싹 나와 있고 그래서 실제 명단이 125명보다 더 많습니다.
이 125명이 막 어떻게 죽었다를 막 설명합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언제 만들었고 뭘 썼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비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앞에 형제명만 써져 있고 밑에가 이정 채문자가 쓰다라고만 글을 써놨고 아무 글자가 없거든요. 여기 끌려와서 아까 마치 5명씩 묶음을 당하고 그걸 5묶음을 해서 죽이고 불 지르고 너무 처참했죠. 이렇게 해서 125명이 죽었다. 그것이 바로 1948년에서 49년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한토막이.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렇게 봉문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봉문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하면서 봉분이 만들어졌고. 왜 더 씌워졌냐? 여기에 뭔가 글씨가 써져 있어. 그 글씨를 지금 가려버린 거예요. 뒤를 여기를 치면 여기는 펑펑, 여기도 마찬가지 뒤에도. 다 글이 써졌는데 이 글이 다 지금 현재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 글이. 이건 뭔 말이냐면 이거 1949년의 역사였다면 48년의 역사였다면 48년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기에 죽음을 당했던 후손들의 역사가 새겨져 있어요. 우리는 연자제라는 것이 존재했었죠. 여기에는 누가 희생이 되냐면 아까 제가 여수인민위원회에서 5명의 의장이 있는데 하나가 이용기였고 하나가 유모균이었고 하나가 여수인민보라는 신문을 발행한 박채영이라는 인물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에는 박채영과 박채영 동생 2명이 희생이 됩니다. 3명이 희생이 돼요. 이 박채영은 여수인민의 인민위원장을 했으면서 여수인민보의 발행인을 합니다. 발행인. 그래서 군법에 재패해서 여기서 서형이 돼요. 여기서 죽었던 박채영의 아들 박석철은 정말 인고의 세월을 살면서 자기 나름의 정말 이 막 빨갱이란 소리도 듣고 뭔 소리 다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박채영 집안의 박석철 집안은 이 시설을 만든 것도 반대했고 이런 걸 세우는 것도 반대했고 어떤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하는 순간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자기는 또 빨갱이라는 이게 아버지가 1세대 유족이라 한다면 그 1세대 유족들이 살았을 그 아픔도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죽음을 당한 사람의 역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역사도 여기는 지금 담겨 있어요. 곳곳에서 민간인 학살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유해들이 다 발굴되면 어디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한편에 처박혀 있어요. 국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발굴하자고 아까 이쪽 편에 보면 발굴한다고 이게 훼손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근데 이 발굴을 하자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를 발굴하자. 그러면 진짜 그 당시 처참함이 다 드러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시신을 못 찾아갔어요. 이게 불을 태워버렸기 때문에. 불을 태웠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 이 시신이. 이게 안 찾아갔으니까 여기는 발굴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막 발굴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 이 시신 발굴하고 나면 어떨 거냐고 말이에요. 발굴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데가 없으니까 이거 드러내고 나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발굴지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주위에다 전부 건물을 지어라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남경, 중국 난징 학살이라 들어보셨죠? 난징에 가면은 그 학살지를 그대로 놓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 발굴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의가 없냐면 이분들은 희생이 되신 분들이 아니라 학살이 되신 분들이에요. 학살이. 여기 한번 봐보세요. 뭐가 되냐. 무궁화석이 서 있어요. 무궁화석. 이런 거. 무궁화나 이런 석들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거나 뭐라 이래서 희생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국가가 해준다는 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치유해 줄 것인가. 여기가 형제묘라는 것이 아빠가 써있지만은 살았어요. 형제가 아니에요. 근데 죽어서라도 형제처럼 살아라. 그래서 원래 여기에가 그 철로 된 조그마한 원래 입간판이 하나 써 있었습니다. 약간한 입간판. 그거 왜 없어져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걸 세우면서 거의 없어졌는데 여기도 이렇게 동풍화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그것이 저는 좀 그대로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생각을 가졌는데 전국이 학살지를 다니면서 이렇게 하얀 빛 아직까지 뭐라 해줄 수는 없는데 이런 해원비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세워주고 간 거거든요.
저 앞에 선이 예. 경상남도 남해입니다. 남해하고 여수는 원래 예전에 배가 교통이었을 때는 하나의 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구역자라는 이름으로 군법회의를 받아서 처형되신 분들인데 이곳은 원래 지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가 움푹 파인 완전 웅덩이입니다. 웅덩이. 네. 그래서 요 능선에는 길이 있어요. 이곳은 처형이 어디서 되냐면 저 위에서 됩니다. 저 위에서 되면서 강떨이 떨어져요. 웅덩이였기 때문에. 호수에서 이제 흑살지 그러면 이렇게 만성리 주민들은 거의 흑살을 합니다. 여수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 때도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지금은 이제 이 만성리로 오기 위해서는 길이 한 3군데 정도 나 있지만 저희 어렸을 때 딱 이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터널을 지나온 이 길 하나밖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저기 만성리가 저희들이 동경의 장소였어요. 해수욕을 다니는 거죠. 그럼 어렸을 때 저희는 뭣도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거기 가면 맨날 조심해라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항상 알려요. 그걸 항상 간다 그러면 그 굴 지나고 나면 거기 돌이나 하나 던져서 이게 뭔지 모르고 어렸을 때는 그냥 저희 굴 무섭잖아요. 저 굴이 지금은 불이 써졌지만은 당시에는 불이 없었단 말입니다. 굴이 얼마나 무서우면 저희들이 이제 저 굴 속에서 엄청 막 아글서라 노래를 부르고 뛰어오겠죠. 저희 어머니 때 이분들은 여기에 너무 처참한 학살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할 수 없어 세상에. 말을 해갖고 어떻게 잡혀가 죽은지 어떻게 당할지를 모르니까. 근데 죽음은 알고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야, 그들의 안타까움을 아이들이 지나가면 돌이나 하나 던져줘라는 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간다 그러면 지금도 야, 거기 조심해라. 항상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무섭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장소가 무섭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하나는 지금 시대를 조심해라는 거예요. 또 끌려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무참한 학살이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곳에 돌을 올려준 곳이 2곳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곳이고 하나가 이제 저쪽 여천하고 넘어가는 민들레미째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그 2곳은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학살이 됐다면 다 알아요. 여수 시민들이. 근데 거기 가서 뭐 제사를 지내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길을 어떤 분들은 통곡의 길이라고 하는데 저는 통곡보다는 그 말 못했던 여수 시민들이 그나마 그래도 죽은 사람들에게 좀 회원회라는 의미로 보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곳곳이 학살지입니다. 실은. 이곳하고 2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날을 떠나갔어도 내 맘에
있었지만은 희생된 역사도 있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수 시민들이 왜 이리 지배 권력에 맞서 싸웠는가. 저는 그 역사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진 여수황에 우는 여사가 우리 집 산도 참없는 빈집 속에 달빛이 쌓여든 철없는 사기들은 웃고만 있네. 가슴을 파고드는 저녁 바람아 북정간 달 소식을 전해주려무나 배미는 이 모양이 되었다마는 우리 딸 살린 살은 허벅지르냐. 외로움이 흘러갈 땐 조용하느니 오늘의 식구끼리 싸우면 하나마요. 의견이 안 맞으면 따지고 살지. 우리 집 태운 사람 얼굴 좀 보자. 여수에서는 총살로도 많이 죽지만 아까 오동도가 제가 말한 학살제가 있죠. 오동도의 학살한 이유는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수장을 죽이고 물에 빠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서는 특별히 수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도 학살이도 지금 이제 보도연맹에서 130명 정도가 수장들 죽었습니다. 오늘 날이 좀 흘려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 저기 배 뒤에 바로 서리 하는 분이